안녕하세요. 혹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말 자주 쓰거나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은요, 우리가 정말 흔하게 쓰는 이 이성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볼까요?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감정은 싹 빼고 아주 차갑고 냉철한 논리?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오해랑 실제 모습이 딱 비교되어 있죠? 이성은 그냥 차가운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를 연결하기 위한 아주 창의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의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뭐랄까 마음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성이라는 게 무슨 어려운 철학 용어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진짜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성의 본질은 아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연결하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A라는 생각과 B라는 사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를 딱 엮어서 C라는 완전히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 바로 이게 이성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연결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죠. 일단 우리 마음을요, 엄청나게 큰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경험, 읽었던 책, 느꼈던 감정, 사실들, 이 모든 게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성은 바로 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료를 꺼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꺼내 쓴다고 연결이 되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철학자들은 이걸 원리, 즉 프린서플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원리가 어떤 재료를 어떻게 붙일지 결정하는 뭐랄까 이성의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좀 어려우니까 아주 쉬운 예시를 한번 볼게요. 길을 가다가 와, 이 꽃 진짜 예쁘다 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사건이죠. 그 순간 우리 머릿속 데이터베이스가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아, 맞다. 내 애인이 예쁜 꽃을 좋아하지? 라는 정보를 딱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좋은 일이야 라는 나만의 원리를 착 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네, 바로 이 꽃을 사서 선물해야겠다는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때요? 이성이 작동하는 과정?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여러분의 이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한번 체험해 볼 시간입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이걸 통해 여러분 각자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짝 엿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명탐정입니다. 굳게 잠긴 방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현장에 남은 단서는 딱 하나, 아주 아름다운 꽃바구니뿐입니다. 자, 당신의 이성은 이 단서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낼까요? 자, 여기 세 가지 추론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걸 골라보세요. A. 범인은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 꽃은 연인이나 스토커가 보낸 거다. B. 이 꽃은 그냥 눈속임, 함정이다. 사인은 심장마비 같은 전혀 다른 원인일 거다. C. 꽃 자체가 범인이다. 피해자는 꽃향기에 섞인 치명적인 독을 마신 거다. 자, A, B, C 중에 어떤 게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직감에 따라 한번 골라보세요. 자, 어떤 걸 고르셨나요? 이 퀴즈의 진짜 재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이 어떤 원리를 즐겨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만약 A를 고르셨다면 여러분은 주로 인간관계와 감정이라는 심리적인 원리를 사용해서 사건을 연결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B를 선택하셨다면 경험적 사실과 상식이라는 통계적인 원리를 더 신뢰하는 거고요. C를 고르셨다면 독극물에 대한 전문 지식 같은 특정 정보를 원리로 삼아서 결론을 내린 거죠. 보세요.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각자의 이성이 세상을 연결하는 방식, 즉 사용하는 원리가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개인의 머릿속을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카메라를 쭉 뒤로 당겨서 인류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는요, 바로 이 어떤 원리를 따를 것인가를 둘러싼 거대한 전쟁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이성적인 건데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이게 바로 원리들의 충돌이에요.
부모님 세대는 안정성이 최고다라는 사회적 원리를, 자녀 세대는 개인의 자유와 성취가 중요하다는 새로운 원리를 내세우는 거죠. 결국 뭐가 더 이성적이냐는 논쟁은 어떤 원리가 더 중요하고 옳은가에 대한 싸움인 셈입니다. 철학의 역사에서도 이런 거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주의와 반이성주의의 대립이죠. 이성주의는 뭐냐? 보편적인 도덕이나 사회 규범처럼 모두가 따라야 할 올바른 원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에요. 반면에 반이성주의는 잠깐만, 그 보편적이라는 원리가 오히려 개인을 억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박하죠. 그리고는 개인의 의지나 자유에 기반한 자기만의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생각을 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종류의 원리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이제 이 이성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누군가에게 더 이성적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건 감정 좀 죽여 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지금 당신이 어떤 원리를 사용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의식해보고 혹시 더 나은 원리는 없을지 고민해서 선택해봐.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생각의 재료와 접착제를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선택하는 태도. 그게 바로 진짜 이성적인 모습인 거죠. 기억하세요. 이성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도구들 중 하나의 뿌리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의 이성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그 연결이라는 놀라운 힘을 가진 도구로 지금 당신의 삶과 세상을 어떤 원리들로 쌓아 올리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